안녕하세요 여러분, MLBB 크리에이터 고만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식구분들 중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작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이 몰리면서 그냥 요건만 보러 들어가는 건데도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가 마비가 돼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식구분들이 쉽게 정보를 접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100%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다들 이 상품이 왜 등장을 했는지, 내가 과연 갈아탈 만한 상품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던데요. 사실은 과거에 2015년에도 이거랑 비슷한 안심전환대출이 실행이 됐었습니다. 이 시기에 2015년에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신 분들은 저렴한 고정금리로 많은 분들이 갈아타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2015년에 시행을 해놓고 왜 정부는 또 다시 이렇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갖고 나온 걸까요? 생각해보면요, 정책금융상품은 대부분 고정금리 상품이에요. 만약에 변동금리 상품을 운용을 하게 되면 금리가 상승했을 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금리가 상승이 돼버리면 사람들은 이자가 부담스럽게 되고 이자를 점점 못 내는 경우까지 다다르게 되면 주택을 팔겠다고 시장에 내놓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절로 주택의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사태들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같은 대출 상품을 내놓는 거니까요. 안심하고 갈아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건요, 기존의 변동금리 그리고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 상품들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저리, 장기, 그리고 고정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대환을 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여기서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변하는 금리의 방식이고요. 준고정금리는 기간별로 고정이기도 하고 변동이기도 한 그야말로 혼합이 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대환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대출 상품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 대출을 이 상품,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규가 아니고 갈아타는 거기 때문에 대환 대상이 될 거고요. 이 대환 대상은요, 19년 7월 23일까지 실행이 된 변동금리 그리고 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예외가 되는데요. 이 제외 대상은요, 정책모기지. 이 정책모기지는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나 적격 대출이나 혹은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고정금리의 대출 상품은 제외가 되는데요. 이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라 함은 이 대출이 실행된 이 날짜부터 만기가 되는 날까지 고정금리, 쭉 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는 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의미를 합니다. 주택가격은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서 공부상의 주택이면 가능한데요. 쉽게 얘기해서 KB 시세가 9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이면 되는데요. 만약에 미혼이신 경우에는 본인 기준으로 8,500만 원 이하이기만 하시면 되고, 신혼부부, 즉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7년 이내인 경우에는 신혼부부거든요.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의 가구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이기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소득 요건이랑 상관없이 제외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연체나 부도나 금융질서 문란 등의 정보가 기록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애초에 제외가 된다는 점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주택보유수는 부부 합산 1주택자만 대상이 되고요. 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려고 하는 이 담보주택 하나만 갖고 있으셔야 되고요. 특히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주택의 지분 등을 보유하신 경우에는 이 주택 보유수를 산정할 때에 산정이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출 잔액이랑 중도 상환 해약금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제가 만들어 두었던 보금자리론 영상을 시청하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역마다 대출을 할 때 LTV가 다르게 적용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나 혹은 주택의 유형이랑 상관없이 LTV는 70%, DTI는 60% 이내로 일괄 적용이 되게 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4가지의 종류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출 상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거치 기간이 없습니다. 거치 기간이 없다는 의미는 이자만 내는 기간이 없다라는 얘기죠. 바로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개념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 이렇게 3가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상환 방식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출금리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대출금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저 1.85%에서 최대 2.20%까지 적용이 되고요. 이 금리들은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기 전의 금리입니다. 그리고 우대금리를 적용할 때에는 최저 1.20%까지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전자약정으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을 하시면 0.10%의 금리를 더 낮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은행 창구 가지 마시고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 외에는 한부모 가구랑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그리고 신혼가구가 해당이 되고요. 2개 항목까지 적용이 되는데 최대 0.80%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 1.20%의 금리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대금리 높은 항목을 2개 받았다고 하더라도 1.20% 이하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해약금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1.20% 적용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신청 기간이랑 절차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이 신청 기간입니다. 현재 시기는 사전 신청 기간이고요.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현 기간에 이렇게 접수를 받고 나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대상자를 선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7일부터 11월 말까지는 은행 창구에서 실질적인 대출에 관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은행권의 공급 한도가 20조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20조 원인 공급 한도를 초과해서 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따로 보지 않으시더라도 한 방에 정리될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를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